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즉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차이나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집권 일기 때도 탈퇴하고 그 다음에 재집권 하자마자 탈퇴했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계 그린가스의 3분의 1을 차이나가 배출하고 있는데 유럽, 미국이 아무리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차이나가 약속을 안 지키면 말짱 꽝이다. 그러고 차이나가 이 약속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거를 비즈니스맨이 아주 뛰어난 통찰력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측이 맞았습니다. 외신에 이렇게 났습니다. 차이나가 석탄 화력 발전을 지난 10년 이래 최대로 많이 건설하고 있답니다. 이거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서 완전히 후퇴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핀란드의 싱크탱크가 폭로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싱크탱크가 아니고 핀란드의 Center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라는 CREA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 사진에서 보듯이 중국이 작년에 그냥 전국 곳곳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규 짓고 또는 정보가 허가졌어요. 그래갖고 작년 한 해만 95기가와트 석탄 화력 발전 건설을 허가해줬습니다. 그리고 차이나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021년에 클라이밋 리더 서미트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한참 팬데믹 때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시 주석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거였어요. 온라인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with unprecedented ambition and action to build a community of life for man and nature. 그러니까 우리 인류 공동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좋은 환경, 친환경 정책을 하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 기후변화에 대해서 차이나는 2021년부터 5년간, 25년까지 석탄 사용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아주 정부가 제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 후 5년간은 석탄 발전을 단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는데 지금 말한 식으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안 하든지 셧다운 했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그랬고 9기가와트를 감축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석탄 화력을 지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그 중에 새로운 석탄 발전을 건설하는 거의 94%가 차이나예요. 차이나. 저 그래프는 중국이 이제 석탄 화력 추세에 대해서 이제 핀란드 싱크탱크가 분석하는데 우리가 관심 받는 거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까만 이렇게 그래프 저거는 중국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얼마나 폐쇄했냐는 게 나타나는데 거의 폐쇄 안 하고 있잖아요. 폐쇄는 안 하고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는 안 하고 새로운 발전소를 지니까 점점 탄소 배출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럼 차이나가 왜 이렇게 석탄 발전을 느리고 또 베이징 정부가 허가해 주냐. 국제사회에 자기 지도자가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해서 나사 기업들의 75%가 중국에 탄광했어요. 그러니까 석탄 캐갖고 이거 요새 석탄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입 타선에 안 맞고 고용 문제가 있으니까 석탄 화력 발전을 지어갖고 이 석탄을 소비해야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각수로 빡해지니까 미국이 유사시에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면은 중동에서 들어온 석유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는 석탄이 많으니까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요새 중국 경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기 때문에 이 경제난인데 모든 거를 좀 싼 생산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도 석탄 화력이 무슨 LNG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생산 단가가 낮거든요. 또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렇게 분석한 바에는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서 이제 산업별로 탄소 배출한 걸 연구해 봤나 봐요. LNG 발전,
석유 발전 해보니까 석탄 발전이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탄소 배출의 80%, 그러니까 주범이 석탄 발전소입니다. 이거를 차이나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탄소 배출 있지 않습니까? 그린가스 배출이 중국이 배출하는 게 미국의 2배로 많이 배출하고 경제력은 미국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중국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에서 배출하는 게 세계에서 최고로 이렇게 중국이 1위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2050년 탄소 중립 물 건너갔다. 이거는 핀란드 연구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부터 이 점을 알고 어차피 2050년 무슨 탄소 중립이야. 유럽, 차이나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건 신기루라 그러면서 미국이 탈퇴하고 미국 나름대로 길을 가는데 문제는 유럽이에요. 유럽이요. 완전히 이 노란한 유럽입니다. 유럽은 철저하게 탄소 중립을 지키고 있잖아요. 친환경 그러면서 그 비싼 신재생 에너지 쓰고 독일은 탈원전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유럽 기업들이 못 견디고 에너지가 싼 차이나라고 갖고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여기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유럽이 전기차 정책이에요. 뭐 2035년 되면 모든 가솔린 차는 판매 금지다. 모두 전기차를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쭉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본 게 어느 나라 자동차 산업이죠? 차이나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외신에 났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러시아군이 헤매고 있습니다. Russia's advance in Ukraine is slowing.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측근 저 왼쪽에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장관이고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인데 이 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그 대표단하고 만나갖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유럽은 난리 났죠. 왜 유럽 빼고 또 우크라이나 빼고 어떻게 종전 협상을 하느냐고 반발하고 난리 났어요. 하여튼 이런 그 와중인데 여러분 고지전한 영화 보셨죠? 막 휴전 정전 협상을 하기 전에는 한 채 당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6.25 때. 러시아도 똑같아요. 이 중요할 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영토라도 조금 더 뺏어야지 유리하거든요. 저 그래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을 때는 16,000 스퀘어 마일을 먹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2022년에 쳐들어가갖고는 26,000 스퀘어 마일을 먹었으니까 그 옛날 크림반도 먹을 때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작년 1월부터 러시아가 얼마나 우크라이나 땅을 먹었나를 나타내는 건데 작년 전반기는 별로 먹지 못했잖아요. 근데 작년 7월 이후에 쭉 올라가잖아요. 러시아가 총 공세를 빼갖고 우크라이나 땅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외신에는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문제는 작년 12월 이후에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점 못 먹고 러시아의 진격이 슬로우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동부전선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치고던 쿠르스크 지역을 보면은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옅은 블루가 있고 진한 블루가 있잖아요. 옅은 블루가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확 치고 들어서 먹은 땅인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많이 회복은 하긴 했지만 또 진한 블루는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여기는 양보 안 하려고 우크라이나 최정예부대를 여기다 투입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급하니까 북한군 투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조기를 갖고 있어야지. 조기를 갖고 있어야지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 뺏긴 많은 자기 땅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빡세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군이 전투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무성 고위관리가 이해하는 거 보면 작년 가을에 대공세를 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러시아 병사들의 희생이 컸다는 겁니다. 약 한 60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는데 이 작년 하반기에 이 러시아 병사의 희생은 캐주얼티는 전쟁 초기 2년간에 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가면 우크라이나가 뭐 하늘에서 폭격하고
대포로 포격하고 드론으로 공격하고 시가전은 뭐 건물 하나하나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대가에서 너무나 많은 그 러시아 병사들이 희생을 당해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러시아 뭐 국방되고 러시아의 무기 공급 체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좀 그래 보세요. 재밌어요. 탱크는 지금 반 이상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48% 정도의 러시아 탱크가 남아있는데 약간 진한 그 빨간색은 그래도 쓸만한 전차든지 그래도 뭐 불량긴 불량하지만 굴러가는 전차 표시인데 한 30%고 그 다음에 worst condition 이건 뭐 거의 안 굴러갈지 모르는 그 전차가 한 18%로 이런 무기 시스템이 무너지고 탱크 중요하지 않습니까? 탱크 못지않게 보병용 장갑차 있습니까? 이것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밖에 안 남았고 포병은 지금 41% 남았는데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거의 뭐 포탄이 없든지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다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어떤 전투 수행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재선하고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모스크바나 이런 생피터스바 같은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데서는 징집 잘 안 하고 시골 쌀발이 허접한 데서 막 징집하는데 더 이상 징집 자원이 없죠. 그 다음에 용병도 끌어와야 되는데 저렇게 막 리스크가 크니까 용병에 줘야 되는 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푸틴이 고민 중이고 러시아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은 거의 이제 바닥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종전 협상을 하자고 우크라이나 팔목 비틀고 러시아 대표단 만나니까 푸틴 대통령은 프레지던트 트럼프 땡큐 소마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거기다 뭐 협상 조건도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나토 가입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야, 트럼프 대통령 저분 좀 너무 뚱딴지 같고 바보 아니야. 뭐 2년 이상을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젤렌스키가 뭐 서방 미국 민주당 정부나 유럽이 이렇게 지원했는데 왜 저렇게 막 종전을 서두르냐 하는 건데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 버텀 라인 자기가 겉으로 편하지만 속에 있는 속셈은 아주 독특한 것 같습니다. 쭉 그 사이 외신이 난 걸 제가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생각은 이래요. 얌체같이 노력 안 하고 미국의 무임승차하려는 동맹, 그 나토를 말하는 겁니다. 보다는 이용 가치가 있는 경쟁국이나 적대국, 이용 가치가 있는 거는 푸틴을 지금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푸틴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에 국익되는 걸 의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아메리칸 퍼스트의 제일 기본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얘기했어요. 캠페인도 지금 미국의 주적은 차이나다. 미국의 모든 국방력이나 자원을 차이나하고 싸우는데 몰아야 되는데 왜 미국의 안보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막대한 그 자원을 집어넣느냐. 미국도 엄청난 재정 적자인데 그러니까 종전하겠다. 이게 큰 거고. 그 다음에 나토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도널드 트럼프, 루비오 국무장관, 벤스 부통령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뮌헨 안보에 저기 이제 벤스 부통령이 가고 유럽 정상들한테 가지고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 현재 유럽이 이렇게 후들대는데 유럽의 가치와 과연 미국이 방어할 가치가 있는지가 의문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유럽을 이렇게 보냐면 야, 너희들도 살만하지 않고 부자 나라 아니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G7 국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러시아가 깜짝거리면 러시아 정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국방력을 너희들이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도 GDP 2%, 크게는 GDP 5% 쏘고 평소부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뭐 그냥 뭐 복지, 뭐 인권, 뭐 노동자 나고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엉뚱한 데 써놓고 뭐 국방은 미국 보게 해달라 그러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말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도 다시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다 돼가는데 그때 외신에 흘리는 거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야, 러시아, 차이나 핵 감축하자. 뭐 이미 갖고 있는 핵은 뭐 지구를 3번 이상 멸망시키고 남는 건데 핵을 반으로 줄이면 3나라의 국방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차이나의 핵 증강을 막으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핵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핵 감축하자고 그러고 인센티브 주면 푸틴은 땡큐 소마치죠. 또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손을 잡습니다. 핵 감축하자고. 근데 시진핑은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시진핑은 2030 몇 년까지 핵 군사력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려도 엄청나게 핵탄두 개발하고 핵 지하 저장 시설 맹기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나한테 푸틴하고 손잡고 압력을 넣는 게 목적이고요. 러시아하고 모스크바하고 로 리미트 어그리멘트 그래갖고 가까워졌거든요. 똘똘 뭉쳤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저거 푸틴한테 약간 떡 던져주면서 빨리 종결시켜 버리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시진핑과 같이 놀 필요가 없고 지금 푸틴 러시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차이나를 견제할 수 있겠다는 아주 절묘한 외교적인 한 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카드 요셉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넣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절묘한 한 수를 던졌어요. 미끼를 던진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야, 우리 우크라이나 히토로 많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공동 개발하자. 사실 우크라이나에 리튬, 티타늄, 흑연, 우려는 같은 109개 히토류가 엄청 많이 있답니다. 이거를 뭐 금전적인 가치를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듯이 적어도 5천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은 이게 뭐 2조 내지 3조억 불이고 또 우크라이나에 석유도 나오고 가스 나온답니다. 이거 같이 나눠봤자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미끼를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걸 물긴 물었어요. 물긴 물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대한 처럼 물지 않고 엉뚱하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이제 신임 재무장관 베센토인데 베센토가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래 그러면 그 히토류 개발권 50% 미국한테 줘. 그거는 그 사이에 우리가 빡세게 미국이 너희도 전쟁 수행한테 도와줬잖아. 그거에 대한 대가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건 챙기고 하려 그러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50% 자원 개발권을 주면은 그 히토류 광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고 운을 던진 거예요. 파병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벤스 부통령은 또 이 베센트 장관하고 이 발을 맞춰서 외신에 대고 만약에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면 미군이 우크라이나 파병할 수 있다고 으렁으렁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했어요. 아까 말한 식으로 미국이 엉뚱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야, 내가 원한 거는 저 히토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안보 협정을 미국하고 맺으려고 그러는데 나토도 좀 가입하고 미국이 엉뚱하게 무슨 공동개발 50%의 경제협정을 맺대야 그러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는 나토가 참여하고 미국이 참여하는 안전보장 시스템이라고 이제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히토류가 되게 어디 묻혀 있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빡세게 사는 동부전선, 돈바스 지역에 많이 묻혀 있대요. 그러니까 저 히토류의 상당 부분이 이번에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 고위관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모크라시, 프리덤 이런 거를 존중하는 맨 오브 밸류인 줄 알았는데 맨 오브 머니네. 돈만 챙기네. 히토리 보고 우리 안전보장을 안 해주고 미국의 이익만 챙기려고 그런다고 한탄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